사진 촬영이 한창인 서울의 한 스튜디오. 아, 이쁘다. 조금만 옆으로 앉아봐. 오늘의 모델은 믹스견 철수입니다. 지금 철수 모델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래봬도 철수는 반려견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스타입니다. SNS 팔로우 수만 무려 77,000명. 사람들은 철수의 애교에 팬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철수를 모델로 한 캐릭터 상품은 물론 의류와 책까지 출판됐습니다. 사실 얘랑 나가면은 길에서 어느 동네를 가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은 연예인도 아니고 얘 철수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야, 나 지금 방금 철수 봤어 막 이러고. 철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스타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동물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00만 명이 훌쩍 넘은 반려동물 가족.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약속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견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익숙한 이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찌처럼 말이죠. 모찌 안녕. 이거 뭐야? 좀 고급 라인으로 오늘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앙증맞게 수건까지 쓴 모찌는 박진현 씨의 반려견입니다. 아, 이뻐라. 우리 모찌 스파하러 가요. 애견 뷰티샵인 이곳은 스파와 미용,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해양 심층수가 들어있다는 고급 샴푸를 비롯해 특별 마사지까지 서비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혈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자리를 잘 풀어줘서 좀 그간의 지친 피로 같은 것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강아지는 자기들이 직접 안마를 하거나 풀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미용사들이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혀까지 빼꼼 내민 모찌. 기분이 좋아 보이죠? 10분 남짓한 스파가 끝나고 진현 씨를 발견한 모찌가 발을 동동거립니다. 스파는 좋아하는데 목욕은 조금 안 좋아해요. 스파가 끝이 아닙니다. 모찌의 변신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요즘은 견주들의 취향에 따라 반려견의 스타일도 다양해졌답니다. 외국에서 잡지도 많이 보시고 또 요즘에 SNS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검색을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 하는지 서치를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모찌가 받은 서비스의 총 금액은 약 13만 원. 모찌야, 너무 예쁘다. 적지 않은 돈임에도 진현 씨가 이곳을 찾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찌가 처음에는 피부가 좋지 않았거든요, 상태가. 아무래도 유기견이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많았어서. 사실 모찌는 4번이나 파양당한 개입니다. 버림받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진현 씨가 모찌를 만났을 때 모찌는 많이 아팠습니다. 뭐 슬개골 탈구도 있었고 뇌수두증도 앓고 있어서 눈에 경련 같은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경련이 하루 이틀 막 몇 시간씩 갈 때도 있고, 가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등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털이 없었어요. 모찌가 점차 건강을 되찾으면서 박진현 씨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예전에는 조금 극성 맞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모찌가 점점 좀 사람들이 예뻐지고 그 전에 있던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모찌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 반려견이 많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호텔도 마찬가지죠. 객실 안에는 반려견의 배변 패드와 장난감은 물론 전용 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마 일하고 올게. 감사합니다. 네, 토토나 안녕. 안녕. 출장에 있는 손님들을 위해 반려견을 잠시 맡아주는 개 유치원을 비롯해 놀이터와 수영장, 뷰티샵, 심지어 동물병원까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긴 여행을 해서 오잖아요. 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었다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빠른 진료를 제공해드리는 이제 장점이 좀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곳에선 무엇이든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 전용 메뉴가 있는 식당도 마찬가지죠. 휴가 시즌마다 반려견과 떨어져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아지 맨날 놔두고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걱정스럽고 이랬는데 같이 오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곳들은 일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이죠. 집에 2마리 더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좀 외로운 게 좀 덜하고 돌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웃게 되고 조금 더 사람들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펫 박람회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른바 펫팸 쪽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옷과 신발은 더욱 다양해졌고요. 첨단 IoT를 활용한 장난감은 물론 건강식품들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웬만한 물건은 다 있습니다. 이건 이동용 정수기랍니다. 버릴 수가 없을 때는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세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강아지의 집인 걸까요? 뒤쪽에 에어 컨디셔너가 이쪽에 판넬을 덮이거나 냉방을 시켜요. 저렴한 액세서리부터 고가의 장난감까지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되게 종류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아요. 고양이 5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항상 행사장을 매주 찾고 있습니다. 매번 찾고 있는데 박람회 와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수의사님들 건강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6조 원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의 다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자기들의 반려동물에게 선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많아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은 개입니다. 무려 82%나 차지하고 있죠. 반려동물의 산업지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다른 지출을 줄이더라도 반려동물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고액 지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더 심한 어떤 외로움을 느끼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애완동물, 쉽게 말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하나의 어떤 위로점을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연아 씨는 1년 전 유기견 센터에서 반려견 바미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3년째인데 바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동네 분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요즘엔 정말 윗집 아랫집 살아도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예의일 정도로.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견주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인간관계 면에서도 되게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현아 씨는 월급의 10% 이상을 바미를 위해 씁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역시 장난감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축구하듯이 차면서 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강아지들이 물고 돌아다닐 수 있게. CCTV는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료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미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장난을 친다거나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료를 쏘면 그 사료를 먹으러 여기로 오거든요. CCTV가 여기 안에 이 홈 CCTV는 IoT 기반으로 현아 씨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앱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도 있죠. 얘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미 걱정 반, 저 걱정 반. 제가 바미가 보고 싶어서. 예. 아마 퇴근 후 바미를 산책시키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현아 씨. 바미와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아 씨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맨날 뭐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돈 벌다가 갑자기 사고 당하면 뭐 돈 다 날리는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라. 뭐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친구로 맞아들인 지 오래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죠.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영국은 동물 사랑이 유별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 인구의 4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동물보험 가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동물 복지에 관심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물 사랑은 영국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지난 70여 년간 무려 30마리의 웰시 코기 견종을 키워온 것으로 유명하죠. 영국인에게 반려동물은 떼놓을 수 없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What do you like most since you had a dog? He's so cute. Okay. Yeah, but why do you like having him? What do you like doing with him? Playing with him. Playing. Do you play with him? Yeah, run around the garden, throwing toys, chasing him. Yep. The company, the friendship, the companionship, the fact they come and sit in your lap when you tell them to. And When I was young, my parents had a dog, then we got a cat, and then we got another dog. 반려동물 용품점도 많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이 가게는 개 전문 용품점입니다. 이 가게는 지난 2015년 영국의 모든 상점을 통틀어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게 1위로 뽑혔습니다. Germany, Italy, Japan, America, Australia, all over the world, and we try to pick what we believe are the best and most unique products. It's just so different. People love it. You know, when people walk in the door, it just brings joy. You see them smile as they come in. Yeah, it's an appropriate. I think the most loved shop is an appropriate title for our shop because people genuinely do come in and just love it, whether they've got a dog or not. A lot of people mention that. 개 전용 상품만 특화하고 고급 제품만을 선별해 판매한 것이 소비자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Easy. We'll arrange to come and meet you and Max at home. 비단 반려동물 용품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Together we'll choose the perfect home.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색 서비스 산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You'll be collected from home and chauffeur driven to his holiday home. 나의 반려견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말이죠. 미셸은 반려견을 돌봐주는 도우미입니다. 사람들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미셸을 찾습니다. 많은 동물을 관리하는 애견 호텔과 달리 이곳에서는 1:1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식습관과 질병은 물론 조심해야 할 행동사항까지 적은 신청서입니다. Some dogs don't. Its head is not good with children. So yeah, this particular dog's not good with children, so we wouldn't place him with a family. Commands: sit for dinner. So these only have one command. Information about me. 이 모든 과정은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셸은 이 회사 안에서도 가장 바쁜 도우미 중 한 명입니다. 동물이 좋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일을 선택했죠. 현재 미셸의 스케줄은 1년 중 200일 이상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Yeah. When I'm in the kitchen, they follow. That's very much, yeah, they know that this is where the food comes from, so they'll follow me. Yeah. Especially this one, I think, because he loves his food, and Hamish has been on a diet for the last. 서비스의 비용은 픽업 비용을 포함해 약 35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현재 이 회사는 영국 전역에 80개 이상의 지사를 낼 만큼 화제입니다. 미셸은 이 서비스가 동물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When you've got a dog, they're very much like your children. You know they're happy if they're not happy. I know for a fact that I can never place my dogs into a kennel because they just wouldn't do well in a kennel. So we Barking Mad, we make sure that it's tailored to their dog's needs. We make sure that they get everything that they need and the environment's perfect for them. So basically I would be sent in, made sure that that environment is safe for the dogs and everyone's happy really. 동물 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반려견의 수만 약 9천만 마리,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75조 원에 이르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반려동물 산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려견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앱이 연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죠. I think certainly people who love animals, love dogs, who like to be outdoors, like to walk, I think it's a really good job for them. And if they want to pursue it as to make money, to earn a living.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는 웰빙입니다. 먹거리도 그중 하나죠. 견종에 따라 특화된 사료가 출시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먹거리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More dogs and cats have died because of contaminated pet food since 60 million cans and pouches of food have been recalled. This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to have to go through. Meanwhile, 특정 사료를 먹은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병이 들거나 사망한 것입니다. including this dog, Greta. Needless to say, this has been tough.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이 사료에는 멜라민 등의 유독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료와 관련된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방부제 과다 사용이나 동물의 사체로 만든 육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사료 생산과 검수에 엄격해졌습니다. In the UK, the animals have to be slaughtered under veterinary supervision. So a vet has to oversee this to make sure the animals are well, they're safe. Then after they're killed, they're inspected, the carcass as well. And we only use those products that are safe for human consumption. And we just use the products that are not used in the human chain because it's surplus to what they're needing. 소비자들 역시 깐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료를 구입할 때 재료의 원산지는 물론 성분까지 까다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Well, the ingredients are important too, but that they're natural and that they don't have a lot of additives. They use natural products and they don't use byproducts. Mainly chicken and beef are something that I am concerned that they put in a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Don't believe in putting extra additives to make the food last longer. That scares me a little. You know, just like for us too, you know. 전문가들은 질병과 먹거리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 동물재단은 후원금으로 수의학을 연구하는 공익재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2년 골든 리트리버 3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실험견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Currently in our cohorts, we have about 34% of our dogs who are either overweight and obese. So what that means is 1 out of every 3 dogs in the study has a weight problem. We've also seen an uptick in cancer diagnoses in the last 20 years, and we aren't sure what to attribute any of those things to. One of the goals of this study is to try to chip away at why that's happening to our dogs. 실험견의 85% 이상이 사료를 먹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의 식습관을 살피는 것은 실험의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Definitely what you feed your dog is important, just like it's important what you feed yourself.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when you're feeding your dog is to make sure that you feed high quality, balanced diet.